사타구니 부위에서 아토피가 시작되거나 가장 심하다면 찝찝한 느낌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타구니 부위에 아토피가 가장 심할 때 이 부위로 아토피가 심하고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나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신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를 제외하고는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 앞쪽 이렇게 숙이면 항상 겹치게 되죠. 이런 부위나 겨드랑이, 아니면 팔이 접히는 부위, 아니면 무릎 뒤쪽 이런 데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 쪽, 허벅지 안쪽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아토피 피부염도 가려움증이 심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타구니 쪽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부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는 사타구니 부위부터 아토피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꺼려지는 부위여서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증상이 이미 만성화되거나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땀을 흘리거나 찝찝한 느낌이 들 때도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사타구니 부위는 쉽게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막 긁어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타구니 부위의 아토피가 가장 먼저 시작되거나 유독 심해지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통풍이 되지 않고 찝찝한 느낌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타구니 부위에 습하고 찝찝한 느낌이 사라지고 이 부위로 통풍이 잘 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사타구니 아토피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부위로, 사타구니로 자꾸 땀이 잘 차게 되었는지가 핵심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허벅지에 살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 자체는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사타구니 쪽으로 땀을 잘 차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만 사타구니가 찝찝하고 땀이 잘 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다는 행위 자체는 몸에 그렇게까지 열을 많이 만들어낼 만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사타구니에 땀이 차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소변이나 생식기능 쪽으로 균형이 틀어진 증상이 있었다면 특히나 사타구니 쪽으로 땀이 잘 차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잔뇨감이나 빈뇨 증상,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 냉대하증,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유정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타구니 쪽으로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쉽게 땀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타구니 부위의 아토피가 가장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들은 몸이 피곤할 때 잘 나타나기는 하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 금방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휴식을 취해도 이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극심하게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속이 된다면, 미약한 상태지만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항상 사타구니 쪽으로 찝찝하다 잘 느끼기 쉽고 잘 뜨거워진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위부터 아토피가 발생한다든지 이 부위에 아토피가 가장 심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사타구니 쪽으로 심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빈뇨 증상이나 잔뇨감, 냉대하증, 유정 증상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더라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아토피 또한 완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을 무조건 해결하는 정해진 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피곤해진 이유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료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항염증 작용이 있는 또는 면역억제 작용이 있는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의 몸 상태,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는지, 내가 지금 대변을 잘 보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처음 증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력적으로 무리하는 생활 패턴이 누적되다가 이렇게까지 잔뇨감이 심해졌다 라고 하면 정말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이 잘 빠지고 몸에 그 기운이 없는 증상을 해결해 주어야 잔뇨감이나 빈뇨 증상이 해결되고 사타구니로 발생한 아토피 증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체력적으로 전혀 무리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잔뇨감이 생겼어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치료 방향도 달라져야겠죠. 사타구니에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사타구니 쪽으로 아토피가 심해진 이유, 원인 자체가 다르다면 그에 대한 치료나 관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위로 아토피 증상이 잘 낫지 않고 있고 여태까지 내가 몸을 한 번도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몸 상태를 좀 꼼꼼히 살펴서 전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토피가 지속되게 되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타구니 쪽으로 아토피가 가장 심할 때 어떻게 불편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와 관리해야 될 증상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타구니 쪽에서 아토피가 시작된 경우에는 부위가 부위인지라 진료받기를 꺼려 하시다가 증상이 점점 더 다른 부위에 퍼져나간 이후에, 또는 퍼져나가진 않아도 증상이 심각해진 이후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숨기지 않고 이거는 부끄러운 증상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